안녕하세요. 호두 엄마입니다. 제가 손을 흔들어서 여러분들 혹시 어지러우시진 않으시죠? 어제 제가 날씨가 좀 선선했어요. 어제는. 그래서 어제 전체 관수하고 지금 오후 늦은 시간이에요. 5시가 넘는 시간인데도 해가 너무 뜨겁습니다. 제 지금 이 왼쪽으로 해가 지금 비쳐서 들어오고 있는데 얼굴이 뜨끈뜨끈할 정도예요. 해가 너무 세요. 그래서 아마 키핑장은 하루 종일 차광이 쳐져 있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오후 늦은 시간이라 햇빛이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창을 열어두고 아이들이 햇빛 샤워를 하고 있어요. 햇빛 샤워를 하는 모습이 참 예쁩니다. 어제 다육이들 물관수 전체적으로 했잖아요. 제가. 그러고 나서 오늘은 이제 물 주고 난 다음 날이면 꼭 이 아이들이 물 반응을 했는지 확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반응 확인을 해보면 아이들이 말랑말랑했던 아이들이 점점 이 입장에 힘이 생기고 있어요. 단단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육이들이 지금 물 반응을 제대로 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맞아요. 물 반응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참 성장기에 돌입해서 이 아이들이 성장을 하고 있으니까 평소보다는 물을 아마 더 많이 필요로 할 거예요. 그래서 물을 좀 챙겨주고 또 혹시나 물은 아이는 없는지 이렇게 확인을 해보는데 저는 예전부터 얘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얘는 노을이에요, 노을. 근데 아직 어린애예요. 근데 이렇게 물드는데 요 입장이 수상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아이는 빨간 아이인데 초이가이아라고 좀 여름이 됐다고 물 빠진 모습이 조금 보입니다. 그리고 요 아이는요 이름이 오렌지 립스틱이래요. 근데 립스틱을 닮은 모습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콜로라타나 이런 종류를 닮은 것 같은데 이름은 오렌지 립스틱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쁩니다. 그리고 요 아이는 프란체스카 B04이라고 뽀니네 사장님이 만드신 아이예요. 지금 원래는 쌍두였는데 하나씩 나눠서 키우려고 이만큼 컸어요. 근데 저하고 같이 이 아이를 들여온 선스타님 아이는 벌써 대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명품 아이 하비비 이 아이도 물 안 줘서 좀 말랑말랑 했거든요. 근데 지금 입장에 힘이 좀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기가 커질지 안 커질지 잘 모르겠어요. 이 아이는 돌기 마디바거든요. 근데 이 돌기 마디바는 돌기가 잘 나와야 되는데 이 속입장에 돌기 올라온 거 보이시죠? 요렇게 돌기가 올라와야 상품 가치가 있고 예쁜 아이랍니다. 그리고 선물 받은 아이 홍아 너무 예뻐요. 근데 이제 제가 너무 물을 말려 키워서 이 아이가 이렇게 작은데 물 잘 주고 그래서 좀 키워 놓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제 다육이들은 상태가 그리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깍지벌레를 잡는 영상을 봤어요. 근데 깍지벌레를 잡는 영상에 그분께서는 핀셋으로 잡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저번 영상에도 소도굿 관리도 하자라고 했잖아요. 분갈이 하다 보면 농장에서 사온 아이들도 깍지벌레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바로 화분에 식재를 못하고 그 아이는 따로 분리를 해가지고 물에 세척을 하고 또 약을 처방을 하고 그렇게 해서 깍지가 다 없어진 걸 확인한 다음에 식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제 다육이에는 벌레가 없어요, 깍지가 없어요 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깍지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지냅니다. 그래서 깍지랑 친구가 되자라는 건 아니고 깍지벌레가 있을 경우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 깍지가 심하든 심하지 않든 일단은 관리를 하기 위해서 다육이 얼굴에 물티슈나 이런 걸로 닦지는 않습니다. 이 아이는 치아와 군생인데요. 예를 들어 이런 아이가 이제 깍지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생장점 아니나 입장이 여린 살 쪽에 아이들이 있어서 잡기가 참 어려워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냐면 손깍지는 약간 끈적끈적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어, 흐르는 물로 뽑은 다음에 흐르는 물로 씻어요. 정말 깨끗이 씻어요. 그리고 이제 그 입장 사이사이는 우리가 일일이 다 벌려서 씻기가 좀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뽑은 다음에 약을 타서 그 깍지 약을 타가지고 그 약통에 담급니다. 한 5분 10분 정도 담갔다가 꺼내고 말려요. 그 다음날 또 한 번 더 담궈요. 그리고 또 5분 10분 기다렸다 말리고 한 3차례 정도 반복을 하고, 이거는 저희 대전 유성에 있는 뽀니네 농장이라고 그 뽀니 사장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이에요. 그래서 깍지가 아예 없어질 수는 없다, 그렇지만 그렇게 약통에 샤워를 한 다음에 말려서 심어라 라고 알려주셨어요. 근데 전에는 이제 그 깍지가 다육이 개수가 얼마 안 될 때는요, 그 큰 대야에 약을 타놓고 하나씩 다육이를 담갔다가 꺼내는 일도 했었어요. 그렇게 했을 때 다육이들이 깍지벌레가 좀 덜 타는 건 사실인데, 그래도 벌레가 타긴 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하는 원칙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무조건 뽑는다. 뽑아서 물로 씻어서 말리고, 또 약 쳐서 말리고, 뭐 약에 담갔다 꺼내서 말리고, 깨끗이 마른 다음에 그 아이를 식재를 합니다. 그러면 1년 지나고 2년이 지나도 깍지벌레 많이 안 타는 아이가 될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그렇게 했던 아이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 아이 누브라 자연군생인데요. 이 아이들이 처음에 저기 풀분에 신겨서 있는 아이를 데려왔는데 깍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흙은 버리고 그 물이 깨끗이 씻고요. 그리고 흐르는 물에 씻었다가 약통에 담갔다가 그렇게 해가지고 말려서 식재한 건데, 작년 여름에 깍지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탱탱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 있어요. 이렇게 했을 때 깍지가 많이 깍지 발생률을 좀 줄일 수가 있고요. 3월달, 6월달, 9월달 이제 3달 간격으로 약 방제를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께 또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깍지가 있어서 심겨져 있던 아이들의 화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관리하세요? 저는 퐁퐁으로 박박 닦아서 바짝 말려서 사용을 하거든요. 왜냐면 깍지 알이 붙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세균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화분을 깨끗이 씻어요. 그렇지 않더라도 벌레가 어디에 있다고 예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다육이 이렇게 화분이 이렇게 지금 이거 프랭크 뭉크처럼 이렇게 꽉 찬 아이들 이렇게 여유 있게 심어주고 싶잖아요. 그럼 여기서 뽑잖아요. 이 아이 벌레 없어요. 지금 확인되지는 않았는데 벌레는 많이 없는 걸로 지금 보여요. 그렇지만 이 아이를 뽑았을 때 저는 이거를 그대로 화분을 쓰지 않고 잠깐이어도 씻어서 다른 아이를 식재를 합니다. 그리고 흙 재활용은 절대로 안 해요. 왜냐하면 재활용 흙을 썼을 때 다들 살충제 섞어서 쓰면 괜찮아, 살균제 섞어서 쓰면 괜찮아 이러지만, 살충 살균제의 맹점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게, 그 살충 살균제가 녹아서 이 아이들이 흡수를 해야만 벌레에게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냥 그 가루로는 효과가 없다고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깍지벌레가 생겼을 때는 무조건 뽑아서,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처치를 합니다. 당장 뽑아서 약 처리를 하면 아이가 약해도 있고, 심하면 약해도 입을 수 있고요. 또 뿌리 활착을 빨리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더라도 내가 깍지 처리를 안 하면 이 전체에 번질 수가 있어요. 환풍기 바람을 타고 날아다니기도 하고, 혹은 내 옷자락에 붙어서 옮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로를 최대한 차단을 하기 위해서 저는 흙 재활용 무조건 안 하고요. 마사 같은 것도 재활용하지 않습니다. 위에 복토한 흙 아깝다고 재활용
하시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진 않아요. 이걸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가 있어야 돼요. 뜨거운 물에 삶는 정도로 그렇게 강력하게 조치를 하지 않으면 이 약을 여기에 벌레가 있다거나 여러 가지 세균이 있다거나 했을 때 대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흙은 무조건 버립니다. 재활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화분은 깨끗이 씻어서 두고, 그리고 깍지가 있었을 때 저는 여러분들 라텍스 장갑 많이 쓰시죠? 그거 일회용이라 값도 싸고요. 다이소에서 사면 값도 싸고요. 그리고 금방금방 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장갑 낀 손으로 물은 다육이를 만지잖아요. 그럼 저는 그거 벗어내고 새 장갑 끼고 작업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위생에 신경을 써야 돼요. 다육이들이 아프지 않으려면. 그리고 너무 빡빡하게 놓거나 다른 다육이들이 이렇게 옆에 화분에 아이를 침범하게 두면 또 깍지 있는 게 이렇게 옮겨 다닐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리도 신경 써서 해야 됩니다. 깍지벌레 있는 거 맨날 핀셋으로 잡아서 어떻게 그걸 다 대처를 하겠습니까? 깍지가 심하다. 1년에 한두 번 정도는요, 깍지가 심하지 않더라도 농약으로 살포를 한 번씩 하고요. 농약 살포 때에 맞춰서 살표도 저는 해주고, 보통은 천연 용제로 사용을 하려고 많이 하긴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농약 깍지가 많이 발생을 했을 경우에는 농약 쓰는 거 써야 돼요. 그래야지 여기 공동생활하는 이 키핑장 안에서 벌레가 없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벌레가 있으면 그렇게 처치를 해서라도 다른 사람들의 다육이에게 벌레를 옮기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화분 같은 것도 여러분들 깨끗이 씻어서 사용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다육이를 좋아하니까 다육이 엄마로 이제 자꾸 노파심이 들어서 여러분들 다 하는 얘기를 제가 또 합니다. 그리고 다육이들 이렇게 쓰는 도구 있죠. 내가 장갑을 끼고 다육이를 만졌으면 벌레가 있거나 세균 감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그 장갑을 다시 벗어놓고 다른 장갑을 착용해서 쓰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핀셋 같은 것도 주기적으로 소독이나 세척이라를 해서 써야지 다육이들이 깨끗하게 관리가 될 수 있습니다. 제 다육이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깍지가 있거나 하는 것이 의심이 되진 않아요. 혹시 모릅니다. 저도 제 다육이에 깍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있겠죠. 없을 수가 있나요? 얘네들 식물인데요. 그리고 지금 날씨가 더워지고 습해지면 응애나 탄저나 잿빛 곰팡이 같은 그런 것들이 유행을 하는 시기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런 거 방제 잘 해주시고요. 다육이들 키울 때 조금 더 위생에 신경을 쓰셔서, 여러분들 자식들 먹는 밥에다가 밥그릇을 예를 들면 어제 먹었던 밥그릇에 그냥 밥 퍼주진 않잖아요. 다육이들도 똑같습니다. 사람하고 달리 이 아이들은 화분 속에 박혀 있는 것 뿐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만큼 아끼신다면 예쁘고 다육이들을 더 건강하게 케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저 또한 그렇게 하도록 더 노력을 할 거고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여러분들께 더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깍지벌레에 대해서 본 영상이 너무 경악스러워서 이렇게 이야기가 길게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리고 이제 한마디 더 말씀을 드리면, 깍지벌레가 잘 타는 종류가 있습니다. 제가 겪어본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트럼펫 핑키, 데비, 그리고 파랑새, 이런 아이들이 깍지가 잘 생겨요. 보라색 나는 아이들 깍지 잘 생기니까 혹여라도 깍지 생기지 않게 여러분들이 관리 잘 해주시고요. 혹시나 제가 깍지가 생겨서 처리할 일이 있다면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초보이신 분들이 제 영상을 봐주시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봐주시는 걸 알고 있는데,
깍지를 핀셋으로 잡거나 물티슈로 다육이 얼굴을 닦아내면 다육이 얼굴에 있는 약한 그 겉피부,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이 겉에 각질도 사실은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있는 기관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상할 수가 있어요. 다육이들도.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최대한 다육이를 이제 깨끗하게 케어할 수 있는 방법을 저는 이제 씻어서 처리하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깨끗하게 관리를 해주시고, 또 병해충이 없도록 관리하면 더 좋은 거겠죠. 그렇게 관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본 영상이 너무 충격이었어요, 저는. 여러분들, 오늘도 즐거운 다육생활 하시고, 무더운 날씨에 다육이들 화상 조심하시고요. 여러분들도 행복한 다육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